안녕하세요. 톰슨 가젤의 마르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셔야 되는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셔야 되는 세금에는 종합소득세, 종소세라고 하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부가세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종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종합소득세라는 것은 개인에 대하여 세법에 열거된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과세 대상 소득이라는 것은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납부해야 되는 기간은, 그리고 신고해야 되는 기간은 다음 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먼저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뺍니다. 여기서 빼서 나오는 금액이 소득 금액인데요.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또 뺍니다. 여기서 나온 게 과세 표준인데요.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종합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역직구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내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매출은 먼저 부가가치세, 나중에 말씀드릴 부분인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실 때 확정이 되고요. 그리고 해외 마켓 수수료가 있을 거잖아요. 저희 같은 쇼피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총 매출은 마켓 수수료를 빼기 전인 금액을 총 매출로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수수료는 부가세 신고 때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비용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5월 말에 여러분들이 종소세를 내실 때 체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금을 안 내는 거는 안 되지만 저희가 합법적으로 적게 내는 게 가장 좋겠죠. 매출액에서 매입 부분을 빠지지 않고 증빙을 하셔서 빼는 게 좋겠죠. 매입 비용을 잘 증빙을 하시려면 어떻게 증빙을 하는지 먼저 알아야겠죠. 증빙을 하시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이라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매입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시려면 3만 원에 초과하는 결제에 대해서는 적격 증빙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적격 증빙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금 계산서입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업자 등록증으로 받은 현금 영수증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입하신 금액을 증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시면은 나중에 매입 자료를 따로 찾지 않으셔도 바로 세무서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편리하게 매입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외 마켓 매출 신고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마켓에서 판매 정산서를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마켓 수수료는 종소세를 내실 때 비용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해외로 판매하는 마켓 셀러분들을 저희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켓 수수료고요. 두 번째는 페이오니아 수수료입니다. 아마존이나 쇼피 같은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실 때 대금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 운반비가 있습니다. 1번, 2번을 비용으로 증빙하시려면 당연히 적격 증빙이 있어야겠죠. 적격 증빙을 받는 방법은 해외 운반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국내 업체를 사용하셨다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외 운송업체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대금 지급 내역을 증빙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켓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마켓의 판매 정산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비용을 처리하실 때 아직까지도 아마존에 판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쇼피에서 판매를 하시거나 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많이 놓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해외 비용을 처리하실 때 신고서식상 영수증 수치 명세서에 해외 비용으로 구분을 잘 하셔서 증빙을 하셔야 됩니다. 꼭 해외 비용으로 구분을 하셔서 증빙을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시고 세무사분들도 놓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태료, 과산세를 내실 수도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세라고 저희가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저희 사업하다 보면은 부가세 10%, 부가세 10%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부가세가 바로 이 부가세입니다. 부가세가 뭐냐면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를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저희가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요. 1월 25일 그리고 7월 25일 두 번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판매된 거는 7월에 납부하고요. 그 나머지 건들은 1월에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납부랑 신고랑 같이 해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가세에 대해서 환급을 받으실 금액이 존재를 한다. 그런 경우에는 15일 안에 꼭 들어오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15일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부서에서 실수가 있어서 놓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증빙 자료가 부족해서 환급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15일 안에 안 들어온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각 세무서에 가셔서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되는데요.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환급을 받으시는 거고 플러스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쇼피나 아마존에 판매하신 거나 역직구를 하시게 되면은 어쨌든 수출을 하시는 거잖아요. 수출을 하시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0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영세율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데 앞부분이 0이면, 영세율이면은 그 계산식상에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납부해야 될 게 마이너스면은 환급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수출하실 때 중요한 게 앞부분 매출세액은 영세율로 맞추셔서 환급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급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내가 낸 매출에서 10%를 그냥 환급을 받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환급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제가 낸 세금, 여러분들이 낸 세금에 한해서 그 한도 안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판매를 하실 때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내역서에 보시면은 공급 가액이랑 부가세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서 부가세 얼마라고 된 부분이 여러분들이 계속 내고 계시는 부가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만 원을 제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 1,000만 원의 10%를 제가 환급을 받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안에서도 공급 과액과 부가세가 있는데 이 부가세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출할 때 영세율로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영세율로 인정받는 이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품이 해외로 배송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첫 번째, 지로 영수증 혹은 트래킹 넘버가 적힌 인보이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에 해당하는 결제 내역서를 함께 첨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화가 들어왔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화를 획득했다는 증명서를 제가 지출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페이오니아를 쓰시게 된다면 외화로, 즉 외국 돈으로 여러분들이 대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국내 은행에서 외화 계좌를 개설을 하시고 대금을 외화로 입금받으신 다음에 외화 입금증을 세무서에 증빙하시면 됩니다. 환율이 안 좋아서 대금을 만약에 다음 달에 받는다. 이런 경우에도 어쨌든 세무서에서 소명하라고 하면 소명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페이오니아를 통해서 외화를 외화로 안 받고 바로 원화로 받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페이오니아에서 공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 은행에서 페이오니아로 돈이 갔고 페이오니아에서 나한테 돈이 왔다. 페이오니아에서 국내 원화로 돈이 들어왔다는 것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체적인 흐름을 증명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나의 물건이 외국으로 나갔고 외국에서 원화가 아닌 외화로 먼저 돈이 들어와서 나에게 원화로 왔다. 이것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경우는 일반 과세자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급은 자기가 낸 세금에 한해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를 내죠. 하지만 일반 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낸 세금이 없으니 환급을 받을 세금도 없겠죠. 그러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어떻게 낼까요? 간이과세자는 본인의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5%에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고 그리고 세율 10%를 곱한 금액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역직구를 하셔서 해외로 물건을 보낸다 하시는 경우에는 어쨌든 환급을 받으시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도 좋지만 일반 과세자로 변경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사업이 처음이시고 잘 모르시고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역직구, 쇼피를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이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종합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그럼 땡겨!